일처시 체육 및 여가생활 안전. 철수야, 어제 체육 시간에 다친 발목은 괜찮니? 예, 선생님. 어제 병원을 갔는데 뼈에는 이상 없고 발목 인대가 조금 늘어났다고 그러네요. 한 며칠간은 통증이 있을 것 같아요. 그만하길 다행이구나. 체육 시간에는 언제든지 돌발 상황이 발생할 수 있으니까 주의를 집중해야 한단다. 예, 선생님. 앞으로는 경기에 집중하려고요. 어제는 민호가 갑자기 백태클만 안 했어도 다치질 않았을 텐데. 민호가 체육 시간에 좀 흥분했구나? 선생님, 전 승부욕이 강해서 저희 팀이 지고 있으면 역전할 생각만 하게 되는 것 같아요. 민호야, 체육 시간에 적절한 승부욕도 좋지만 너무 지나친 흥분은 사고를 유발할 수 있단다. 예, 선생님. 학교에서 있는 시간 중 가장 많은 사고가 발생하는 시간이 언제인지 아니? 체육 시간? 전 잘 모르겠는데요. 철수 말처럼 체육 시간에 가장 많은 사고가 발생한단다. 체육 시간에는 신체 활동이 중요한 교육 내용이기 때문에 수업 중 예기치 않은 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크단다. 체육 시간에 사고를 피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같이 살펴볼까? 이번 시간은 생활 안전에 관하여 공부하는 시간입니다. 우리 주변 생활에서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에 대해 예방법과 안전수칙을 배워보겠습니다. 이번 시간을 마치고 나면 첫째, 체육 수업 시간 사고 발생의 요인을 알고 안전수칙을 실천할 수 있습니다. 둘째, 여름과 겨울 레저 활동을 안전하게 할 수 있습니다. 셋째, 등산 시 안전수칙을 알고 응급 상황에 대처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수업에 들어가기 앞서 평소에 안전에 대해 얼마나 알고 있는지 점검해 봅시다. 친구들과 물놀이를 할 때 지켜야 할 안전수칙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생각나는 대로 한번 적어보세요. 1. 안전한 체육 수업. 학교에서 발생하는 사고 중 체육 시간에 발생하는 안전사고 비율이 30% 이상으로 가장 높은 비율로 발생하였습니다. 체육 시간에는 사고가 발생할 위험이 늘 존재하는데 그렇다면 체육 수업에 안전사고 발생 요인으로는 무엇이 있을까요? 다음 8개 버튼을 각각 눌러 안전사고 발생 요인을 찾아보세요. 그럼 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수칙은 무엇이 있을까요? 첫째, 신체 조건의 급격한 변화를 막기 위해 준비 및 정리 운동을 실시합니다. 둘째, 자신의 신체 조건이나 운동 종목에 알맞은 장비를 사용합니다. 셋째, 운동을 할 때 지나치게 흥분하여 다치지 않도록 합니다. 넷째, 시합 중에는 주의를 다른 곳에 흩뜨리지 않고 최선을 다합니다. 다섯째, 자신의 건강, 체력 상태를 알고 무리가 없는 활동이 되도록 합니다. 여섯째, 적당한 휴식 시간을 두어 과로를 피합니다. 일곱째, 개인 체력과 능력 차이를 고려하여 활동합니다. 여덟째, 경기 규칙을 엄수하고 심판에 복종하는 매너를 습관화합니다. 2. 안전한 여름 레저. 안전한 여름 레저를 위하여 우선 물놀이 안전관리가 필요합니다. 여름 휴가철과 방학 기간에 사람들이 많이 찾는 해수욕장, 산간 계곡, 하천 등에서 각종 안전사고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물놀이 안전사고란 여름철 물놀이 중에 익사사고, 조난사고, 안전부주의 사고, 시설 안전사고 등 인명피해, 재산피해가 발생한 사고를 말합니다. 물놀이 안전사고 중 물놀이 사망사고를 분석하면 2010년부터 2014년까지 5년 동안 10대와 20대의 연령대에서 가장 많은 사망사고가 발생하였고, 사망 원인으로는 안전부주의와 수영 미숙이 가장 높았습니다. 따라서 물놀이를 할 때 안전수칙을 지키고 조금만 주의를 기울인다면 안전사고를 충분히 예방할 수 있습니다. 안전한 물놀이를 위한 안전수칙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수영하기 전에 반드시 준비 운동을 합니다. 둘째, 물에 들어갈 때는 손발, 다리, 얼굴, 가슴의 순서로 몸에 물을 적신 후 천천히 들어갑니다. 셋째, 수영 도중 몸에 소름이 돋고 피부가 당겨질 때에는 물놀이를 중지하고 몸을 따뜻하게 해서 휴식을 취합니다. 이 경우 다리에 쥐가 나거나 근육에 경련이 일어나 상당히 위험한 경우가 많으므로 특히 주의합니다. 넷째, 물의 깊이는 일정하지 않기 때문에 물 깊이를 알고 있는 곳에서만 물놀이를 합니다. 다섯째, 구조 경험이 없는 사람은 안전구조 이전에 무모한 구조를 삼갑니다. 여섯째, 물에 빠진 사람을 발견하면 주위에 소리쳐 알리고 구조에 자신이 없으면 함부로 물속에 뛰어들지 않습니다. 일곱째, 수영에 자신이 있더라도 가급적 주위의 물건들을 이용한 안전 구조를 합니다. 여덟째, 건강 상태가 좋지 않을 때나 몹시 배가 고프거나 식사 후에는 수영을 하지 않습니다. 아홉째, 자신의 수영 능력을 과신하여 무리한 행동을 하지 않습니다. 열째, 안전요원이 없는 곳에서는 수영을 하지 않습니다. 물놀이 안전사고 방지를 위해 구명조끼는 물놀이의 필수 품목입니다. 구명조끼는 물에 빠졌을 때 몸을 뜨게 해주는 것은 물론 차가운 물속에서 체온을 유지해주고 눈에 잘 띄는 색상으로 조난 시에도 도움을 줍니다. 하지만 구명조끼를 제대로 착용하지 않을 경우에 구명조끼가 무용지물일 수 있습니다. 이를 예방하기 위해 올바른 구명조끼 착용법이 중요합니다. 우선 구명조끼를 착용할 때 먼저 자신의 신체에 맞는 구명조끼를 고릅니다. 다음, 구명조끼를 착용한 후 가슴 버클을 채웁니다. 그 다음 자신의 몸에 맞게 가슴 조임줄을 당겨줍니다. 그리고 생명줄을 다리 사이로 빼 구명조끼의 왼쪽과 오른쪽에 각각 걸어줍니다. 만약 생명줄을 걸지 않을 경우 구명조끼만 물에 뜨고 몸은 물속으로 잠기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불편하더라도 반드시 생명줄을 걸어야 됩니다. 3. 안전한 겨울 레저. 겨울철 대표적인 레저 활동으로는 스키와 스노보드가 있습니다. 스키는 눈 위를 빠른 속도로 달려 스릴과 재미를 함께 느낄 수 있어 즐기는 사람이 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안전사고가 나면 그 속도가 빠른 만큼 큰 부상을 입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사고의 대부분은 10에서 30대에서 발생하였는데 그중 10대는 2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스키를 타다 발생하는 사고 대부분은 혼자 미끄러지거나 넘어지는 사고가 80.5%를 차지하였고 다른 사람과 충돌한 경우 8.7%, 스키 장비에 의한 사고 5.8%, 펜스 안전망 등 스키 시설의 충돌이 4.7%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다음은 대표적인 사고 사례입니다. 만약 스키장 슬로프 밑에서 서 있는데 누가 와서 부딪힌다면 누구 책임일까요? 자신의 생각을 간단하게 적어보고 아래 동영상으로 확인해 봅시다. 그렇다면 안전하게 스키와 스노보드를 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스키, 스노보드를 타기 전 안전수칙을 살펴봅시다. 먼저 반드시 안전모와 보호장구를 착용합니다. 보호장구는 안전모와 손목 보호대, 엉덩이 보호대, 무릎 보호대가 있으며 한 번 부딪혀 충격을 받은 안전모는
외관상 손상이 없더라도 반드시 교체합니다. 다음, 스키와 스노보드 장비를 올바르게 선택합니다. 특히 부츠는 자신의 체형과 숙련도를 감안하여 적절히 조절하여 사용합니다. 다음, 신체 사이즈에 잘 맞는 스키복을 선택합니다. 헐렁한 옷은 리프트, 스키 폴대 등에 걸려 부상당할 수도 있습니다. 스키와 스노보드를 탈 때에는 우선 바르게 넘어지거나 일어나는 등 기본 동작을 숙지해야 되며 시작 전 준비 운동을 충분히 합니다. 초보자는 공인된 강사에게 강습을 받고 자신의 실력에 맞는 슬로프를 이용합니다. 가급적 슬로프 중간에 서 있거나 앉아 있지 말아야 합니다. 슬로프 중간에 멈춰 있을 경우 다른 이용자와 충돌 위험이 커지므로 넘어졌을 때 가능한 한 빨리 가장자리로 이동합니다. (4) 안전한 등산. 산은 우리에게 생활의 활력과 안식을 주는 고마운 존재입니다. 그러나 산에서의 작은 실수나 판단 착오는 돌이킬 수 없는 사고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등산 사고가 발생하는 원인은 폭우, 폭풍, 번개, 폭설, 낙석, 안개 등과 같은 자연적인 이유와 방심, 부주의, 판단 미숙, 준비 및 정보 부족, 경험 및 기술 부족과 같은 사람에 의한 이유를 찾을 수 있습니다. 등산 사고를 줄이기 위해서는 자연재해를 최대한 피하고 안전수칙을 지켜 사람에 의한 인재는 최소화해야 할 것입니다. 안전한 등산이 될 수 있도록 등산 시 안전수칙을 살펴봅시다. 첫째, 무리한 등산은 하지 않습니다. 등산은 아침 일찍 시작하여 해지기 한두 시간 전에는 마쳐야 됩니다. 또한 최대 하루 8시간 정도만 등산하고 체력의 30%는 비축합시다. 무리한 등산은 탈진이 발생할 수 있고 탈진 시 악천후를 만나면 저체온증으로 사망할 수 있으니 반드시 유념합시다. 둘째, 단독 등산을 하지 않고 등산로만 출입합니다. 만약에 위기 상황이 발생하였을 경우 신고를 해줄 사람이 필요합니다. 셋째, 배낭은 30kg을 넘지 않도록 하고 만약의 상황을 대비하여 비상식량을 챙겨야 합니다. 넷째, 기상 악화 시에는 안전한 곳으로 즉시 대피해야 하며 다섯째, 등산복, 등산화 등 등산에 적합한 복장을 갖추고 등산을 해야 합니다. 만약 등산 중 길을 잃었을 경우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선 왔던 길을 되돌아 나가는 것이 원칙입니다. 절대 당황하지 말고 침착하게 대처해야 하며 반드시 나뭇가지 등을 이용하여 현 위치를 표시해 가면서 진행합니다. 만약 옷이 젖었다면 갈아입도록 하고 체온이 떨어지지 않도록 겉옷을 입습니다. 산속에는 기온차가 심하기 때문에 저체온증에 주의하여야 합니다. 눈, 비, 바람을 막아줄 아무런 장비가 없는 경우 비바람을 조금이라도 막아줄 만한 곳을 찾아야 하며 큰 나무 밑이나 숲속에서 마른 낙엽을 끌어모아 낙엽더미 속으로 들어가면 추위를 이길 수 있습니다. 만약 환자가 발생할 경우 먼저 응급처치를 한 다음 구조 요청 신호를 합니다. 휴대폰이나 통신 장비가 없을 경우 호루라기, 깃발, 거울 등을 이용하여 구조 요청 신호를 1분에 6회를 하고 1분 쉬었다가 다시 6회를 합니다. 등산을 하다가 뱀에게 물렸을 경우에는 뱀에 물린 환자를 눕혀 안정시킨 후 움직이지 않도록 합니다. 뱀에게 물린 곳에서 5에서 10cm 위쪽을 끈이나 고무줄 등으로 묶어 독이 퍼지지 않게 합니다. 그리고 30분 이내로 신속하게 병원으로 옮깁니다. 등산 도중 벌에게 쏘인 경우에는 벌침은 집게나 핀셋으로 빼지 말고 얇은 카드로 밀어서 제거합니다. 그런데 체질에 따른 과민 반응에 의해 쇼크가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이럴 경우 환자를 편안하게 뉘어 호흡을 편하게 해준 뒤 119에 신고합니다. 오늘의 퀴즈! 시작 버튼을 클릭해서 오늘 학습한 내용을 떠올리며 문제를 풀어보세요.
정답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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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과를 확인하셨나요? 다시 풀기 버튼을 눌러 문제를 다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학습 전 생각했던 물놀이 안전에 대한 생각과 비교하면서 정리해 보세요.